굉장히 많은, 그죠? 지출이 막 일어나죠, 그죠? 입금과 출금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있죠. 모든 경비 있죠. 재경비. 이 안에 재경비라는 의미는 모두재자예요. 이 재경비라는 말이 뭐냐면 재무제표할 때 있죠. 제가 모두재, 재무에 관계 모든 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런 말을 써요. 재경비라는 말은 모든 경비니까 이 안에 뭐 복리후생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모품비 있는 다 기술할 수 없으니까 퉁쳐서 모든 경비. 그죠? 그래서 모든 경비를 그냥 재경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느꼈어요. 제좌. 뭐 제좌가 뭐지? 모든 계좌. 그죠? 제좌. 뭐 이렇게, 그죠? 모든 구좌. 계좌. 뭐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용어 낯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꼭 회계 용어 중에 좀 알아야 될 거는 한문 같은 걸 제가 쓰는 이유가 그런 걸 좀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경비 90만 원 정도 지출했다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일과 중에 일어난 경비를 뭡니까? 모든 경비를 영수증 받고, 예, 모든 경비를 있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90만 원을 지출했죠, 그죠? 그럼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 이론적으로는 내 책상에 돈이 얼마 남아 있어야 됩니까? 10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 있었는데 90만 원 지출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론적으로는 저녁에 할 때 10만 원이 이론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론적이다, 그죠? 장부상에는 1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돈이란 놈이 발이 달렸는지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안 맞냐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99%는 뭡니까? 담당자의 잘못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잘 모른다는 데 있죠, 그죠? 돈이 없어졌다. 오,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잘 알겠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본인 거는요 어떤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맞을 거라고, 그죠? 생각하는 그런데 분명히 에러가 있습니다. 돈이 남거나, 그죠? 모자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 현실 모형에서는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있죠. 현금 과부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도 모자라도 현금 과부족, 남아도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있죠. 물론 차변하고 대변하고 있죠. 구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자라면 이 계정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현금 과부족이. 돈이 모자란다 하면. 그러면 돈이 남으면요. 돈이 남으면 이득 본 거 아니에요? 오, 돈이 왜 남지? 그래서 수익은 어디에 기록해요? 차변?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나타날 거고. 돈이 모자라면 경비적 성격이죠. 돈이 나갔으니까 뭐 차변이다. 이게 나중에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 현금이 저녁에 실제 현금이 두 가지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로 할까요? 뭐 실제 현금이 딱 보니까 저녁에 갈 때 보니까 5만 원인 경우하고 13만 원인 경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에 가니까, 그죠? 저녁에 가려고 보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볼게요. 5만 원인 경우하고 13만 원 경우. 이 5만 원이란 말은 지금 10만 원 있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없다면 돈이 모자란다 이 말이잖아요. 5만 원 빚어. 얘는요 3만 원, 그죠? 남죠, 그죠? 이럴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다, 그죠? 네, 그래서 그때 회계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는요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하면 편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아침에 있죠, 100만 원 있었는데 저녁에 얼마 있다? 뭐야? 5만 원 있다는 말은 실제 내 돈에서, 내 품에서 돈이 얼마 떠났습니까? 95만 원 떠났잖아요. 네. 그렇게 회계처리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있을 때 현금은요 95만 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든 경비는요 비용의 증가는 어디에 적습니까? 그러니까 차변 여기에 이제 재경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복리후생비, 연비교통비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그죠? 근데 퉁쳐서 그냥 재경비, 경비로, 그죠? 비용으로 90만 원 비용 처리 이렇게 했다 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 모자라는 게 어디에 적냐면 이때 돈이 모자라네? 그러면요
바로 차변에 뭡니까? 현금이 부족해요 라고 있죠. 현금 과부족을 적습니다. 일단 현금 과부족 5만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왜 돈이 빌까? 이걸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무는 이렇게 안 해요. 실무는 내 돈 넣고 있죠. 찾아냅니다. 실무는 이렇게 보고 안 하고 뭐 일단 이제 마감하고 있잖아요. 내 돈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입을 잡은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찾냐면 원인이 분명히 모자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질까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발 밑에 뭡니까? 영수증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뭡니까? 5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락한 거예요. 돈은 지급하고 뭡니까? 경비의 카운트에 카운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경비를 그죠? 이거 현금 과부족이 언제 규명이 됐으니까 이거 빼고 여기 또 경비 있죠. 뭐 봉투생비를 해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내가 제대로 했다면 제 경비가 얼마입니까? 95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모자란 게 없잖아요, 그죠? 알면 그죠? 그에 따라 적절하게 그게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 이게 나오죠. 문제는 12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란지 원인을 못 찾았다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현금 과부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 개정이니까 이거 기말에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뭡니까? 제거해서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말에 잡손실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영업의 수익 중에서 비용 중에서 잡손실이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들어볼게요.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잡손실 개정 있죠?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걸 제거하게 됩니다. 기말이 그죠? 없애주면 결국은 잡손실로 대체되는 그렇게 모형이 끝납니다. 완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자라는 걸 현금 과부족의 차변에 기록했다가 원인을 알면 원인에 따라 대체해주고 기말까지 모르면 잡손실로 그죠? 대체한다. 여기 이제 모형의 이렇게 완결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3만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죠? 100만 원 있었는데 결국 내 수중에 13만 원 있으니까 그죠? 그게 현금은 얼마 나갔냐면 뭡니까? 7만 원 나갔죠, 그죠? 맞잖아요. 여기 13만 원 있으니까 내 돈에서 87만 원 나갔다. 그런데 모든 경비는요? 경비는 90만 원이 되죠, 그죠? 돈이 남네요. 네,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포켓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이 남으면 남았다는 걸 보고해야 되는데요. 그걸 바로 대변은 뭡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이걸 같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 3만 원. 그러니까 남았다면 모자랐다라면 차변에 남으면요. 대변에 기록됩니다. 돈이 남았다. 뭐 수익 같은 느낌이죠. 돈 벌었네? 그러니까 수익의 정가는요. 대변이고 비용의 정가는요. 차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차변, 현금이 남으면 대변 이렇게 기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원인에 따라 뭐 적절하게 대체하면 되는데 기말까지 그 돈이 남는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현금 과부족을 결국은 대체해야 되겠죠, 그죠? 네. 현금 과부족. 3만 원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뭘까요? 네? 예, 그러면 그렇죠. 잡손실의 반대는 잡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응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를 알면 좀 응용을 자꾸 하면 부가적으로 두 개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건 잡이익 이렇게 잡습니다. 영업의 수익에 보면 잡이익이 있습니다. 여기 3만 원.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운영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요. 현금 과부족 기록했다가 나중에 적절하게 뭡니까? 대체를 하다가 기말까지 모르면 부족액은 잡손실, 과다액은요? 잡이익 이렇게 대체한다. 요 모형밖에 없습니다. 좀 새기면 좋겠는데 약간 뭐
여담을 드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당면한다라면 시제를 운영하다가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는데요. 이 경우가 위험할까요? 이 경우가 위험할까요? 남는 부분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죠? 이게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남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잘못 처리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 제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잘못 이거 시제 운영하다가 잘못해서 정리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있죠. 그러니까 회계팀에 있는 분들, 돈을 만지는 분들은요, 돈 보기를 뭘로 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에 있죠? 그죠? 채용 장군의, 그죠? 그 말씀처럼요, 이 황금을 보기를, 그죠? 돌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돈이 왜 남을까요? 남을 일이 없죠? 왜 남냐면 입금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이거 안 잡고, 뭐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보면 찾아내요. 근데 그 일이 뭡니까? 언제 한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 남 3만 원을, 그죠? 보고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있죠. 밝혀졌을 때 돈을, 그죠? 누가 어디 있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잘못 붙이면 공금 유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빅으로? 그죠? 자기 주머니에 기록이 아니라 기록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남는다고 상관은 제 있죠. 돈 주고 그냥 그로부터 회피하시면 됩니다. 그 괜히 뭐예요? 그 3만 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자유롭잖아요, 그죠? 괜히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돈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절대 공짜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로 임시계정인 현금 가부족의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에 보면요. 그 보면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밑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기 금융상품은 뭐냐면, 단기라고 붙으면,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년 이내에, 그죠? 실현될 걸 예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단기 대여가 뭐지? 할 때 한번 살펴봤는데, 요거에 대한 구분을 조금 해볼게요. 여기 어떤 이해를 좀 하면, 여기 이제 1월 1일 시점이라고 해야 되겠네? 만기 1월 1일 날부터 해서 있죠?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12월 30일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취득을 1월 1일 날 했다 해야지 얘기가 되겠네? 취득하고 30일 여기 이제 요 사이가 뭡니까? 취득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취득부터 3월 말까지면 3월 31일이면 여기 이제 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가 3개월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그죠? 우리가 1년 내에 뭡니까? 여기 1년 내에, 그죠? 취득하고 1년 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현금에 준하는 자산의 정의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있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죠. 여기 이쪽 취득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금융상품이 있으면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했잖아요, 그죠?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석 달 내에 도래하는 거는, 그죠? 현금성 자산이라고 분류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있는 있죠. 그런 자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단기 금융상품이랍니다.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는 거를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봅니다. 그럼 1년을 초과한 금융상품은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요거는 결국 나중에 금융상품에 보면
금융상품을 보면 투자자산이 될 거죠. 그죠? 금융상품을 보자면 투자자산이 될 거고, 이 두 개는요. 1년 내에 현금화니까 당좌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상품 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언급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정기예금이랄지 정기적금, 정기적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적금에 가입하고 예금에 가입하고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요,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1년을 초과해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 보면 장기성 예금이랄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 그죠? 용어가 나왔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취득, 물론 취득이지만 취득 시점부터 석 달 내에 도래하는 건 현금성 자산. 3개월을 초과하고, 그죠?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요, 단기 금융상품. 그 1년을 초과하고 있죠. 초과한 나중에, 그죠?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요, 바로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개념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정기예금이랄지 장기 뭐 이런 얘기는 투자자산 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봤는데, 그러니까 요거에 한 김에 예를 하나 들어보죠. 뭐 출제가 요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집어해봤자 금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채권 뭐 은행 금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선진국은 뭡니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채권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선진국은 만약에 100만 원을 맡기면 만기 때 얼마 받는 줄 알아요? 뭐 99만 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맡기냐고요? 그게 마이너스 나올 거야? 그 만 원이 뭐냐면 현금의 보관 비용으로 받겠다 이 말이에요. 돈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죠? 은행에 맡길 때 보관 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집에다 쌓아놓으면 되지, 그죠? 그런데 집에 쌓아놨더라도 뭡니까? 그걸 지키는 여러 가지 비용이 유발하죠, 그죠? 세콤 달고 하면 오히려 그보다는 뭐야? 은행에 맡기는 게 더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깊은 얘기인데, 투자할 때 연기금이랄지 기관 투자자들이 있죠. 꼭 선진국에 있는 얘기인데, 선진국의 어떤 뭐 주식이랄지 이런 걸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선진국 펀드에 일정 금액을, 그죠? 이렇게 투자하도록 하다 보니까 채권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선진국에서 은행에서는요, 채권 안 받아,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받아준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투자할 때는 그런 어떤 의무사항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있죠.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금리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모형이 출제가 한 10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회계급에서 출제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해볼게요. 뭐 적금 들었다 할까요? 적금에 만기가 는 적금에 가입하고, 적금 탔어요? 역시는 결혼하시려면 적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나중에 이제 자본 적금 깨죠, 당연히. 써야죠. 나중에 어제 제가 저녁에 자본, 뭐 다른 반에 자본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결혼 얘기, 적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 결혼하려면 쌓았다가 나중에 깨야 되지, 그죠? 기업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희욱 씨한테 물어볼게요. 만기가 요거는 6개월, 요거는 3년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을, 그죠? 적금에 가입했다 가정할게요. 만기에 따라, 그죠? 6개월짜리와 3년에 따라 우리는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1년 내에 도래하면요, 요거는요, 돈이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쪽 가야 됩니까? 당좌 쪽으로, 그죠? 분류해야 되죠. 3년이라면요, 3년 이후에나, 그죠?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어느 쪽? 비유동이니까, 비유동 중에 목적, 투자 목적이니까 이자 수익을 투자
수익으로 하니까 투자 자산이 될 거죠, 그죠? 이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6개월짜리하고 이걸 1번, 2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하냐면 계정 과목에 보면 정기적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100만 원. 현금 나갔다 하면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년이니까 뭐 그죠? 예, 요거는 이쪽이죠, 그죠? 장기성 예금이 될 거예요. 장기금융 상품이니까 가치현금이라도 여기는요. 정기적금이 아니고 같은 그죠? 예금에 가입하더라도 이 그죠? 이 실현 시기에 따라 계정이 분리됩니다. 장기성. 요거는 투자 자산이 된다, 그죠? 투자 자산. 요거는 당좌 자산. 이렇게 됩니다. 요 모형밖에 없습니다. 출제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좀 알면 좋죠. 나중에 투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성 예금이 투자 자산이라는 거 힌트가 있잖아요. 장기가 붙잖아요. 장기가 붙으면 당연히 뭡니까? 비유동 자산이니까 그 중에서 예금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계정 과목에서 힌트가 있으니 그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뭡니까? 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연결한 현금과 부족하고 요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까지 해봤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뭡니까? 모형의 5가지 모형을 배우게 되거든요. 큰 덩어리.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이 있죠. 따지게 된 유가증권의 회계처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유가증권. 오늘 유가증권하고 받을 놈, 요까지 그죠? 모형을 배우게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